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을 위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1차 추첨에선 500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최종 선정 인원 100명의 5배수에 해당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후 당사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 확인을 거쳐 상봉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한 뒤 7월 초 북측과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과도 협의 후 선정된 최종 대상자는 오는 8월 20일 금강산에서 열릴 상봉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열어 환경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삼국 장관은 지난해 회의에서 보고서를 올해 발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보고서에 실린 일부 중국 측 자료가 오래된 데이터여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삼국은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을 올해 출범시키고 탈탄소 지속 가능 발전 도시를 조성할 방안을 찾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했던 하시마섬, 일명 구남도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꼼수 보고서가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42차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산업혁명 유산 보전 상황 보고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이 마련한 결의문 초안에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보고서에 문제점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초안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향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며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는 앞 차량의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 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체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